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기업은 SLB LTD입니다. 예전에는 아마 슐럼베르거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그렇죠.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대 기업이죠. 마침 어제, 그러니까 2025년 10월 22일 기준으로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주가가 하루 만에 4% 넘게 뛰면서 34.90달러로 마감을 했어요. 오, 꽤 큰 폭으로 올랐네요. 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더 궁금해지잖아요. 이 기업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그래서 오늘 저희가 확보한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이 SLB라는 기업의 현재 모습, 또 미래 가능성을 좀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상장을 이끄는 힘은 뭔지, 그리고 이 기업이 속한 산업 환경의 기회나 또 위험 요인은 없는지. 네, 아주 샅샅이 한번 들여다보죠. SLB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SLB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네, 그게 기본이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전 세계 석유나 가스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에너지를 찾아내고 이걸 또 효율적으로 뽑아내는, 그러니까 탐사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기술, 정보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고객사들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게 핵심 사업 모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장기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단위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이 SLB가 활동하는 주 무대, 그러니까 현재 석유길 가스 시장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본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공급은 좀 넘쳐나는 과잉 문제가 있고요. 근데 또 동시에 지정학적인 불안정성, 이게 계속되고 있죠. 네,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 변동성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뭐랄까, 이 세 가지 어려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와, 삼중고라니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경영 환경이 예측하기 어렵고 도전적이겠네요. 상당히 그렇죠. 그럼 이런 예측 불가능한 파도 속에서 SLB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을까요? 자료를 좀 보니까 단기적인 어떤 시장 흔들림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네, 장기 성장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가 이제 디지털 전환, 기술 혁신이죠. 그리고 생산 시장 확장, 마지막으로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 축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세 가지 축이 지금 SLB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세 번째 축, 저탄소 전환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SLB 같은 기술 기업에게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가 흥미로웠는데요. 오, 어떤 데이터인가요? 그 글로벌 석유 및 가스 탐사 개발 단계 있잖아요. 이걸 보통 상류 업스트림 부문이라고 하는데 이 상류 부문의 장비 시장만 해도 2030년까지 규모가 851억 달러까지 성장할 거라는 예측이 있더라고요. 851억 달러요? 와, 시장 환경이 어렵다 해도 기회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SLB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기존 기술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차세대 장비를 개발하고 이걸로 시장 변화를 좀 주도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시적인 환경과 큰 전략 방향은 이제 좀 감이 잡히는데요.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SLB의 실제 성적표, 숫자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재무 성과를 봐야죠.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그 시장의 어려움이 숫자로 딱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선 매출부터 보면 8, 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직전 분기, 그러니까 2분기보다는 4% 늘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3%가 줄었습니다. 회복세가 아직은 좀 더딘 모습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순이익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3분기 순이익이 7억 9,300만 달러였고요. 일반 회계 기준 GAAP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 EPS는 0.50달러였습니다. 이것도 전분기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모두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외형 성장이나 이익 면에서 전년 대비로는 좀 주춤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죠. 수익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 조정 EBITDA 있잖아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 이익.
이것도 20억 6천만 달러로 2분기하고는 거의 비슷했는데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12%나 줄었어요. 12% 감소면 꽤 큰 폭인데요. 네, 확실히 이 숫자들만 보면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숫자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지표들을 보면 분명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뭔가 다른 시그널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그 조정 EPS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일회성 비용이나 어떤 회계적인 조정 항목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기업의 핵심적인 사업 운영 능력 그 자체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네네. 근데 이 3분기 조정 EPS가 0.69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수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아, 예상치 상회. 그 점은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숫자는 좀 안 좋아 보였는데 핵심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실제 능력은 예상보다 괜찮았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이 조정 EPS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건 비록 거시적인 시장 환경이 어렵고 또 일회성 비용 부담 같은 게 있었지만 SLB가 하고 있는 그 핵심 사업 자체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수익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여전히 견고하다. 이걸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외부 환경이 어려운데도 나름대로는 선방하고 있다. 이런 증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실적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최근에 인수한 챔피언X의 기여입니다. 아, 맞다. M&A가 있었죠. 네, 인수 절차가 이제 마무리되고 처음으로 실적에 온전히 반영된 분기였는데 이 챔피언X가 3분기에만 매출 5억 7,900만 달러, 그리고 조정 이비다로는 1억 3,900만 달러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SLB 전체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거죠. 오, 기여도가 꽤 크네요. 네, 이건 단순히 그냥 인수한 회사가 돈을 벌었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 SLB가 추진하고 있는 그 전략,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탐사나 개발 부문에 대한 의존도는 좀 낮추고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생산, 프로덕션 시장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려는 그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시장 어려움 속에서도 조정 EPS는 예상보다 잘 나왔고 또 챔피언스 X 인수를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효과도 이제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주가가 4% 넘게 오른 건 혹시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워낙 여러 요인이 섞여서 나타나는 거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치를 넘은 조정 EPS라던가 또 챔피언X가 성공적으로 통합돼서 기여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투자 심리를 좀 좋게 만든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추세적인 반전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좀 신중해야 할 이유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점들을 좀 더 봐야 할까요? 그 기술적 분석 지표들 있잖아요. 차트 보고 분석하는 거요. 이걸 보면 신호들이 약간 엇갈리게 나오고 있어요. 엇갈린다고요? 네, 예를 들면 주가의 어떤 추세를 보여주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아직 하락 압력이 좀 남아있다. 뭐 이런 신호, 즉 매도 의견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RSI 같은 모멘텀 지표들은 뭐 과열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침체된 것도 아닌 그냥 중립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호가 제각각이군요. 그렇죠. 이렇게 기술적 신호들이 딱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SLB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이 좀 부족하다. 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그 분석가들의 예측치를 보면요. 기관마다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아, 예측치 차이가 크다고요? 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은 2025년 주가가 아주 낮게는 19달러대에서 아주 높게는 49달러대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는 반면에 또 다른 곳에서는 27달러에서 33달러 사이 훨씬 좁은 범위로 예측하기도 하거든요. 와, 차이가 정말 크네요.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예측치의 간격 자체가 크다는 것, 이게 바로 현재 SLB를 둘러싼 경영 환경이나 미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만큼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상승이 어떤 지속적인 상승 추세의 시작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이 기업의 본질적인 변화나 장기적인 전략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좀 더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SLB 미래를 만들어갈 핵심 동력, 즉 성장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세 가지 축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자료에서 가장 강력하게 강조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역량이더라고요. 네, 디지털이 정말 중요하죠. 3분기 디지털 부문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11%나 성장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성장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단순히 기술 좀 도입했다 이 정도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11% 성장은 정말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SLB가 어떻게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현재 겪고 있는 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하고 또 새로운 경쟁 우위를 만들어가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경쟁 우위 확보요? 네, SLB는 단순히 기존에 하던 오일필드 서비스를 그냥 온라인으로 옮기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예측 분석을 한다거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또 방대한 시추 및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고객사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거죠. 아,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군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운영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도록 돕는데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서비스 좀 개선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를 기술 중심으로 진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사업 모델의 진화.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웨이트 국영석유 회사 KOC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뭐냐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로 특정 유정의 생산량을 최적화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하 저유층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그런 컨설팅 계약입니다. 와, 생성형 AI를 석유 생산해? 네. 정말 최첨단 기술이네요. 그렇죠. 이런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전통적인 석유 생산 현장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2월에는 INT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INT요? 네, 인터랙티브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스라고 에너지 분야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아주 특화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걸 인수함으로써 그 복잡한 에너지 데이터들을 고객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한 거죠.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구체적인 계약이나 M&A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력해 보입니다. M&A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난 7월에 마무리된 그 챔피언X 인수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실적 기여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하셨는데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인수가 SLB에게 갖는 더 깊은 의미는 뭘까요? 그냥 사업 영역 하나 추가했다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챔피언X 인수는 SLB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좀 재편하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재편과 안정성 확보? 네, 전통적으로 SLB는 유전 탐사나 시추, 개발 같은 소위 상류, 업스트림 부문에서 정말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유가나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투자가 확 늘었다가 확 줄었다가 하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렇죠. 좋을 땐 엉정 좋지만 안 좋을 땐 또 확 꺾이죠. 맞습니다. 호황기에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불황기에는 실적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약점을 안고 있었던 거죠. 네. 반면에 챔피언X가 주로 하는 사업, 예를 들면 생산, 프로덕션 단계에 필요한 화학물질이라든지 인공 양수 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사업은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의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아, 생산 쪽은 좀 더 안정적인가요? 네, 일단 생산이 시작된 유정에서는 꾸준히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탐사나 개발 시장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꾸준한 수요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챔피언X 인수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탐사개발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전력적으로 낮추고 보다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기업 전체의 재무적인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 변동성에 대한 어떤 대응력, 맷집을 키우려는 핵심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탐사 개발의 성장성과 생산의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서 기업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전략이군요. 이제 이해가 좀 명확하게 되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SLB의 시선이 이런 전통적인 석유, 가스 사업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에너지 전환, 특히 저탄소 분야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래를 위한 투자일까요? 네, 맞습니다. SLB는 스스로를 더 이상 그냥 오일필드 서비스 기업으로만 정의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입니다. 지금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이 저탄소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잖아요. 이 거대한 흐름에 발맞추려는 거죠. 네,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탄소 포집 및 저장, CCS, 지열 에너지, 수소 같은 새로운 에너지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다, 이걸 넘어서 새로운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투자, 구체적인 움직임도 있나요? 네, 대표적인 예로 영국 북해에서 있었던 계약건을 들 수 있는데요. BP나 에퀴노르 같은 글로벌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하고 같이 대규모 탄소 저장 부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탄소 저장 부지 개발이요? SLB가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SLB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 지하 탐사 기술, 저류층 관리 능력, 또 대규모 프로젝트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는 탄소를 땅속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아, 기존의 핵심 역량을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존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이 전 지구적인 과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동시에 새로운 수익원도 만들겠다, 이런 시도인 거죠. 이처럼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에서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SLB의 사업 내용, 재무 상태,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략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을 한번 종합해서 SLB 앞에 놓인 기회 요인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 요인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장단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봐야죠. 먼저 긍정적인 측면, SLB가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요인들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몇 가지 뚜렷한 기회 요인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국제시장, 특히 중동이나 아시아 같은 비북미 지역에서의 활동 증가 가능성입니다. 아, 북미 말고 다른 지역들이요? 네, 최근에 북미 지역의 셰일 붐은 다소 좀 주춤한 반면에 전통적인 산유국들은 증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시장의 에너지 투자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SLB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또 각 지역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깊기 때문에 이런 국제시장의 회복세나 성장세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4분기 실적 전망에서도 이런 국제시장 성장, 챔피언X 효과, 그리고 디지털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국제시장이 첫 번째 기회군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앞서 저희가 길게 이야기 나눴던 기술 리더십입니다. 특히 디지털과 저탄소 분야에서의 경쟁 우위가 중요합니다. 네, AI나 CCS 같은 거요. 그렇죠. AI 기반 솔루션이라든지 클라우드 플랫폼, 탄소 포집 및 저장 CCS 기술 같은 데서 확보한 선도적인 역량은 단순히 현재의 경쟁 우위를 넘어서서 미래 에너지 산업의 어떤 표준을 만들어갈 잠재력까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경쟁사들하고 격차를 벌리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겁니다. 기술 리더십, 중요한 포인트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거요? 네, 2025년에 최소 4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실제로 3분기에도 이미 320만 주의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꽤 큰 규모네요. 그렇죠. 이건 경영진이 회사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또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SLB의 강점이자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밝은 면이 있다면 또 주의해야 할 부분, 그림자도 있겠죠.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잠재적인 위험 요인,
혹은 SLB가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역시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입니다. 이건 뭐 SLB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요. 네, 그렇죠. 유가가 갑자기 급등락한다거나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갈등이 터진다거나 혹은 글로벌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SLE의 고객사인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의 투자 계획을 정말 순식간에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가 줄면 SLB 실적도 바로 타격을 받겠네요. 그렇죠. 신규 계약 수주가 줄거나 하던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고요. 이게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외부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 불확실성 첫 번째 리스크군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수익성 압박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마진 문제 말씀이시군요. 네, 3분기 실적에서도 일부 확인했지만 경쟁은 치열하고 시장 환경은 어렵다 보니까 서비스 단가를 올리는 데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동시에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거나 인건비가 증가하는 걸로 비용 압박은 또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디지털 전환이나 신사업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도 단기적으로는 수익상의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마진 압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게 SLB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네, 비용 관리도 중요하겠네요. 마지막 리스크는 뭘까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치열한 시장 경쟁 그 자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 서비스 시장에는 헨리버턴이나 베이커 휴스 같은 SLB 못지않게 정말 강력한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경쟁자들이 있거든요. 네, 경쟁사들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이 회사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 전환이나 저탄소 기술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고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경제는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한순간이라도 혁신을 멈추면 바로 뒤처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역동적인 경쟁 환경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거시경제 불확실성, 수익성, 압박 가능성, 그리고 치열한 경쟁. 이 세 가지가 주요 리스크 요인이군요. 자, 그럼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LB는 현재 단기적인 시장의 어려움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높은 파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에너지 전환이라는 아주 거대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정말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은 이런 어려움을 일부 보여주지만 그 이면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지털 혁신을 향한 강력한 의지, 또 챔피언 X 인수를 통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재편, 그리고 저탄소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려는 모습, 미래를 정말 철저히 준비하려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SLB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과거의 슐룸베르거, 즉 전통적인 석유 서비스 강자라는 그 틀에만 가둬서 보기보다는 기술 중심의 에너지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중심의 에너지 솔루션 기업. 네. 네, 그 변화의 핵심 축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A. 디지털 기술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및 신규 서비스 창출, B. 챔피언 X 인수를 통한 사업 안정성 강화 및 포트폴리오 최적화, 그리고 C. CCS를 필두로 한 저탄소 에너지 분야로의 전략적 확장,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저희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아마 이것일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유가 변동이나 분기별 실적 발표 숫자에 너무 이렇게 좌우되시기보다는 SLB가 추구하고 있는 장기적인 전략 방향성, 특히 디지털과 저탄소라는 이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아까 저희가 짚어본 그 리스크들을 또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추적하시면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변화를 판단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SLB처럼 수십 년 동안 특정 산업, 그러니까 전통 에너지 산업을 거의 지배해온 이런 거대 기업이 완전히 살아온 게임의 룰, 즉 에너지 전환이라는 법칙이 적용되는 신규 분야, 예를 들면 디지털이나 저탄소 같은 분야로 성공적으로 전환, 즉
피벗을 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자신의 주력 사업이자 현금 창출원인 기존 사업, 석유 및 가스 사업의 수익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또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아, 혁신과 기존 사업 관리 사이의 균형 문제군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렇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혁신을 통한 미래 준비와 기존 사업의 안정적 관리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LMBK의 여정을 지켜보는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어쩌면 에너지 산업 전체의 미래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